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부터 마감 상황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제재와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리비안도 7%가 넘게 빠졌고 네. 테슬라의 주가도 $800 선을 하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둔 그런 경계감,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가 들여다보면 일일 변동이 굉장히 커요. 오르며 시작했다 떨어지며 마감하건 혹은 그 반대의 흐름이 나오건 또 증시는 유가 상승하면 그게 또 부담이 돼서 하락하면서 WTI와 반비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장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슈 체크해야겠죠. 저희 시간 통해서 오늘도 쏟아진 뉴스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들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주말에도 도무지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처음에는 휴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뉴욕장이 상승하며 시작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갈등이 빚어진다라는 소식에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미국 측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 이슈 있었고요. 미시간 소비 심리가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낙폭을 또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로 인한 제재 영향으로 인해 전기차 반도체주 주가 급락 좀 확연하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됐고요. 이란 핵 협상 합의 없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또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 가스관 포격 손상도 들려왔죠. 이로 인해서 가스 관련한 종목들의 오늘 혹여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상승으로든 하락으로든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러시아 인스타그램 금지 이슈에 또 메타가 한 4%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슈가 주말 사이에 들려왔고요. 이 가운데 저는 첫 번째 이슈로 요걸 조금 꼽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죠. 인가스와 크라이오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업체가 바로 세계의 네온 생산의 45%에서 54%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네온의 절반이 날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인가 시장은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넘겨보시면 네온은 그럼 다른 국가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냐? 분명 러시아에서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생산 절반과 러시아 생산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 다른 국가를 찾아본다면 중국에서도 생산은 하고 있지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12월부터 가격이 올라서 약 500% 폭등해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네온의 조달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온을 그럼 다른 국가가 생산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가 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9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네온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반도체에서는 네온가스가 필수인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부분에서 이 비용이 올라간다던가 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네온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고가 소진될 경우에는 생산 차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네온가스가 부족해서 반도체 생산이 부족해진다? 우리는 또다시 자동차 쪽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칩이 부족하고 니켈 값도 급등하고 자동차 내에서도 특히나 전기차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장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도드라졌는데요. 넘겨보시면 마이크론 3%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 AMD 등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2% 이상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 앞서 살짝 전해드렸습니다만 낙폭이 좀 컸는데요. 테슬라도 칩 부족과 니켈 가격 급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5% 이상 밀렸고요. 리비아는 여기에 실적 부진 이슈까지 더해서 7% 이상 떨어졌습니다. 루시드도 5% 넘는 하락이었고요.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이죠. 니오나 샤오팽 같은 경우 10% 내외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죠. 최근에 반도체나 전기차가 부진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보실게요. 미국이나 국내나 다 증시 내에선 한동안의 주도주였었는데 이 미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지난 금요일에 모두 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 4%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죠. 올해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로 누적 순매수 금액이 4조 원이 넘어갑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만 SK하이닉스로는 또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 수급적인 흐름 체크하시고요. 전기차 쪽에 금요일 낙폭이 좀 많이 컸죠. 그 전날도 뉴욕장이 전기차 부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6% 이상 급락 확인이 됐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밖에 소재, 전고체, 장비, 부품사까지 금요일장 전기차 관련 업체들 모두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이렇게 반도체나 전기차가 부진했는데 시장에서 뉴욕이나 한국이나 부상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메릴린치에서 새로운 빵주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냈는데 기존의 페이스북, 아마존, 그러니까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아니라 새로운 빵주다라면서 얘기를 꺼낸 것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눠봤었던 부분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방위산업, 농산물, 원자력 발전, 금과 광물 쪽 관련한 종목군들을 지금은 더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에너지 관련해서 뭐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 해서 6개 섹터 브리핑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고 방위산업은 정말 입이 닳도록 방위비 증가, 무기 수출 증가 이런 얘기 나눠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왔고 그 시세는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국내에서도 어찌 보면 매한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방위산업 쪽에 또 추가된 소식을 하나 더 해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칼럼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고조될 수밖에 없고 방산주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강대국 주변의 약소국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이번 일로 상기됐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역시나 핵무장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국방에 대한 우리 좀 중요도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지정학적 긴장은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제 대만과 중국의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신증권에서는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서 대북 관계가 정체되면서 국방 예산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우리 살펴봤던 메릴린치의 새로운 빵주도 그렇고요. 방산이나 원전이나 관심 받고 있는 건 분명 알겠는데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서 묻고 가기에는요. 원자력 방위산업 지난 금요일 상승률만 놓고 봐도 꽤나 놀라울 만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상승을 했을 때도 수익률 계산하면 시장 대비 훨씬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냈죠.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들어가서 어떻게 매매 전략에 녹여야 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당일 매수, 매도 대응을 해주는 그런 전략도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 전략이 매일 데일리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분명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넘겨볼게요. 결국 징글징글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미들맨들을 한 번 더 믿어봐야 되는 것인가? 지금 사서 반도체, 전기차 저가 매수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올라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저점과 고점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원전과 방산에서 골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삼성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으로 매매를 해서 이익을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지, 그리고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해 가야 될지 오늘 전략 챙겨볼 겁니다. 일단 리오프닝도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리오프닝의 시세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는 리오프닝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리오프닝 정말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제는 저희가 몇 번을 다뤘는지는 더 이상 세워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브리핑 속에 브리핑 네, 속에 브리핑.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입 아프게 얘기하는 리오프닝주, 여행, 항공, 화장품, 소매, 유통, 또 엔터주까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 같이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뉴스 속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내용이었고 헤드라인들이 막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조건을 검토하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건을 검토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여기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들은 오는 21일부터는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여행주, 항공주의 상승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오프닝주 좀 밉지만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률이 이렇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항공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항공주에서는 아무래도 LCC 관련주들이 특히나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도 12%가 넘게 한 달 동안 올랐습니다. 또 우리 카지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 GKL까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낸 의견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객의 회복은 확실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가의 급등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역시나 향후에 연료비와 물가 상승 여부를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하절기의 수요 회복 여부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 두 종목을 제시했는데 대형주 내에서는 대한항공을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LCC 중에서는 진에어를 선호한다. 대한항공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해도 사실 지금 당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적 자체는 2분기에 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금요일에 너무나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야 하나 혹은 팔아야 하나, 뉴스에 팔 시점인지 아니면 신규 진입해도 되는 구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거의 반도체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지수 대비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이걸 이익을 내고 팔고 또 떨어질 때 다시 사고 계속 게릴라 전략을 써 나가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봐야 될지 오늘 저희 시간에 녹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가 열심히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가나 안 가나 지금 시장에서 좀 궁금한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놓고 출발 성공 투자 시간 내에서 한번 계속해서 다뤄볼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다가 우리 이런 종목도 궁금한데 하시는 거 한 번쯤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질문으로 넣어볼게요. 요즘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가 많죠. 지난 금요일에 결과 나왔습니다. 수정 앵커 브리핑해줬던 내용대로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어요.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고요. 일단 시간 내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불확실성 많이 털었다라는 시각 나오는데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2월 22일에 브리핑을 했었던 행정명령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CBDC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진만쌤의 픽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월 22일 대비해서 한네트는 37%, KCT는 3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군 중에서도 잠시 후에 또 궁금한 내용들 챙겨볼 거고요. 자,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넘겨보실게요. 15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요즘 미국 물가지표 잘 살펴야 된다는 거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체크하시고요. 16일부터 28일, 31일까지 또 4월 4일까지 계속해서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 좀 리스크로 거론이 될 겁니다. 이자 만기가 도래하고 채권 만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해내느냐 러시아 중요하고요. 러시아 타격으로 인해서 유럽 은행권 익스포저 어느 정도일지 체크하시고요. 자, 17일 FMC 한국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25bp 인상에 가장 큰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결국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도표와 발표 후 연준 인사의 말에 더 초점을 맞춰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장 넘겨봅니다. 혹여라도 시장이 그래도 50bp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50bp 인상을 조금 감내하고 가게 된다면 그래서 지수가 흔들린다면 대신증권에선 되려 그 시점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라. FMC 지나면 불확실성 지나가고 지표 잘 나오면 경기 회복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MC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니까요.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앵커랑 또 오늘 여러 브리핑을 나눠봤는데 이런 전략들 다 궁금한 거 던져봐야겠어요. 네, 정말 오늘도 저희가 바쁘게 또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한 주의 출발입니다. 저희 지금부터 전략 잘 세워보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오늘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살펴볼 첫 번째 이슈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앞서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장에서 반도체, 전기차 밀렸고 지난 금요일 우리장에서도 밀렸는데 솔직히 반도체, 전기차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로 보고 모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올바른 선택지인지 그리고 수많은 종목 중에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그러게요. 정말로 좋은 섹터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정말로 지금은 수급이 너무나도 크게 좌지우지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또 이게 한국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업종과 섹터, 종목들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달러로 바꿔 나가려는 수요들이 그런 쪽들에 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특수가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어떤 재고가 예전에 좀 충분히 일본 등에 대해서 좀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재고들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특별히 우려를 받을 만한 요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들도 지금 이쪽으로 물량들을 밀어 넣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주문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모바일 이런 쪽들로 전부 다 이제 뺏겼던 거죠. 캐파들을 뺏기면서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지금과 같은 중고차가 신차보다도 더 비싸지는 이런 반도체 대란이 좀 일어났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하나의 기업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들에서 대량적인 매도를 할 때 과연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 모아갈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조금은 외국인과 기관 같은 쪽들에서 수급이 붙을 때 같이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두 섹터에 다요?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저는 뭔가 지금 저점 네. 매수로 사도 괜찮아라고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실 거라 네. 추측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따라 붙을 때 네. 그러면 그 수급이 붙는 시점에 괜찮게 바라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대표를 하는 두 종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네. 수급이 붙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올라갈 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DB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이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고점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장과 같이 좀 꺾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실적이 진행되는 모습이라던가 올해 기대감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설비를 단기간에 늘리기에는 리드 타임이 굉장히 장비가 길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선두업체인 TSMC가 3분기에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할 계획을 또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호황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22년도 올해의 PER을 보게 되면은 한 5.6배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하면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디스카운트를 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어떤 그 이머징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업종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수급이 반전이 되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수급 개선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눈여겨본다면 DB하이텍을 골라주신 거고요. 전기차 맞습니다. 쪽에서는요? 전기차 쪽에서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다들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장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뭐 LG가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할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 진출할 때 같이 공장 진출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전부터 가전 부문, LG의 가전하면 또 세계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OEM 형태로 공급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단위 최근에는 또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LG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하나씩 접어버리고 새로 추가하는 게 바로 전장이잖아요. 네.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쪽도 지금 같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출하고 프레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가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19년도에 보면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지금 4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는 2,400억으로 급성장을 했고요. 올해에는 거기다 플러스 1,000억입니다. 3,400억까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 2차 전지 쪽의 밸류를 가져다가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LG전자 쪽에서 지금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전장 쪽까지도 같이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굉장히 고 PER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더 생겨나면서 매출 비중이 그쪽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과 신성 델타테크는 수급이 붙는 시점에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 관심 주단에 넣어두시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입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지난주 후반에도 리오프닝 주가 네, 강했잖아요. 맞아요. 무격리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리오프닝 주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네. 관심을 두고 뭐 수익을 내보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조금 동일한 의견을 계속 저는 이제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이 리오프닝이 선반영이 너무 기대감들로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굉장히 심하게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 업체들도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조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렇게 보복 소비성으로 내가 억눌렸던 부분들을 소비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관련된 기업들에는 기저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의 실적이 계속 발생될 수 있을 만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적으로 열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CPI 또 나온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죠.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유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3월달, 4월달에 또 CPI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회성으로 보복 소비는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소비들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질 시간당 임금을 보게 되면은 10개월 연속으로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누적 임금 손실이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면서 내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월에 미국 실질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 전년비 대비해서 역시나 10% 이상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서 작년 12월, 보통 12월 하면은 어떤 달이죠?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서프라이즈한 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 시즌에도 불구 소매 판매가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리오프닝 기대에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증권에서도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와 전기차 쪽이 수급이 붙지 않는다, 오히려 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을 이용해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를 강하게 사다 보니까 정말로 가파른 각도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수급들이 과연 계속 지속이 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리오프닝주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맥락의 답변이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준비해뒀다가 다 제외하고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차장님은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미 연비 규제 부활, 쌀 때 미리 사둘 2차전지 관련주. 또 투자자분들 혹하실 키워드예요. 2차전지. 맞아요. 어떤 거예요? 그중에서도 소재 쪽이 굉장히 높은 PER을 받아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해액 중에서 최고 정말로 좋은 실적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첨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2차전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붙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벌써 이제 수급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폭 자체도 다른 2차전지 보면은 정말로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적 모멘텀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꺾였을 때에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향후 3년간 연평균 EPS 성장률이 무려 47%에 달합니다. 굉장히 고속 성장.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고속 성장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나갈 F전해질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원가를 현재 대비해서 반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을 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원가 절감이 많이 되면서 고수익을 더 얻어나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표준으로 가고 있는 어떤 육불화 리튬 인산, 철 이런 쪽들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가격 인상을 계속적으로 판가를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의 어떤 부분을 반영을 바로바로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하반기에는 물량 증가,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의 기대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 쪽이 지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중국이 중심이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규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내연 기관차를 아예 판매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계속 푸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은 의심이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9만 원입니다. 목표 네. 라인만 잡아볼게요. 목표 라인은 일단은 지나가는 가격으로 38만 원 정도 잡아보고 실적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게 보시면 지나가는 가격을 38만 원을 주셨을까. 네, 첨보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사연관 차장님의 픽 종목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AS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